2024년은 사실 컨텐츠력은 쥐뿔도 없었습니다. 현상금 사냥꾼이라 해봤자 꼴랑 10만원 남짓에 주요 목표물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했고, 겨울에 나온 사보타지 요원은 GTA 온라인 최고 호감 캐릭터인 파벨을 앞장세웠지만 패처장 습격급으로 어려운 준비 작업, 역시나 방어 수익성 때문에 얼마 못 간 유저들에게 외면받았죠. 결국 남은 것은 자동차가 됐습니다. 2024년 29대의 신차가 추가된 와중 이 중 최고는 어떤 차일까요? BP 스트렐로는 여러모로 GTA5 슈퍼카계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코이 사이클론이 시발점을 찍은 전기 슈퍼카계를 단숨에 평정, 동시에 탁월한 운동신경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GTA5의 모든 스포츠카, 슈퍼카 랩타임 1위를 찍으며 크리거를 단숨에 원시대 반달두 칼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마치 얼굴에 염산을 부어 녹아내린 듯한 와꾸는 디자인으로 딸치는 절대다수의 차장인들에게 외면받으며 기피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이봉투를 씌우고 잠자리를 함께하듯 눈을 감은 상태로 BP 스트렐로의 가속 페달을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번개처럼 도심을 질주하는 자신의 모습에 취한 채 크리거 같은 내연기관 나부랭이들을 손수 관짝으로 보낸 이 마녀의 성능에 여러분은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캐스티게이터는 응당 오프로더가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난입하는 사슴들을 모조리 다진 고기로 만드는 캥거루 범퍼, 오프로드에 걸맞도록 최고속도 박슬란 기어비, 그리고 SUV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강력한 엔진음을 가졌죠. 유일한 단점은 이 모든 걸 조그마한 도시명 SUV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오스와 맞먹는 아담한 체구를 지닌 이 차는 오프로더라기엔 너무 작아 오프로드의 주 소비층인 거구의 중년 레드넥들이 타기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는 멸치들에게 더 어울려 보이죠. 개정항목은 오프로드로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 빼면 모든 요소가 다 도시명 SUV를 지향해 대학생들 첫 차라도 어울릴 법합니다. 하지만 인지 부조화가 오는 개정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보상으로 도심 주행할 때는 발랄하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니 마냥 쓰레기 자동차라 하기엔 뭐한 녀석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세대들에겐 이 차는 그저 낡아빠진 1980년대 똥차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아버지 세대들에게 이 차는 먼 옛날 LG 레트로와 센티넬 클래식과 첨예한 대결을 펼쳤던 차이며 언젠가 대출을 전부 땡겨서 사고 팠던 현실적인 드림카입니다. 이 차는 맹하게 생긴 것과 다르게 정통 레이싱 헤리티지를 갖고 있으며 수많은 레이스트랙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1980, 90년대 이 차는 합리적인 가격에 소유할 수 있는 슈퍼카로 자동차 모임에 가져가면 수많은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됐죠. 하지만 신세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악셀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나사빠진 움직임 이 차가 아무리 바랗게 봐도 낡아빠진 1980년 똥차라는 것을 각인시키는데요. 레이스카 주제에 시트를 쓸데없이 4개나 배치했고 비리비리한 엔진은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상당히 실망스러운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깍두기 같은 외관은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으니 센티넬 클래식 옆에 전시해 작은 레이싱 박물관을 차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땀구멍 개수보다 많은 넉넉한 컵홀더, 피스와서와 샷건이 충분히 들어가는 짐칸,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아침잠을 깨우는 우렁찬 팔기통 사운드, 의뢰 알려졌든 미국인들이 환장하는 3종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리고 피카도리의 흥행으로 돈을 싹쓸이하는 게 불편한 바피드 개발진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싸놓고 버린 도미네이터 ASP라는 자식을 부활시켜 픽업 트럭과 교배시켰죠. 그 결과물이 바로 파이어볼트 ASP입니다. 피카도리의 승리 공식을 그대로 답습한 바피드의 아류작은 올해 나온 그 어떤 차보다 미국인 같은데요. 슈퍼차저가 끼얹어진 팔기통 엔진은 단숨에 100마일까지 계기판을 올려대며 피카도리에 비하면 고등학교 운동장 같은 짐칸은 레드넥들의 캔맥주를 담기에 적절합니다. 이렇게 씹으리면 운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지만 놀랍게도 코너를 갈 때는 잘 다듬어진 독일제 세단을 연상시키니 미제 머슬카의 고질병마저 극복한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추와 PP 스트렐로가 스타워즈처럼 알 길도 없는 먼 미래에 대해 시부리는 영화라면 니오베는 블레이드 러너처럼 확실히 그것보단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에 탑재된 엔진은 고작 직렬 3기통이지만 여기에 전기 모터를 끼얹어 36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데요. 의뢰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갑자기 몸무게가 복사돼 체중계를 박살낼 정도로 뚱뚱해지지만 니오베는 그것을 탁월한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극복해 제형님 SC어는 물론 웬만한 상위권 슈퍼카에 비빌만한 운동신경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런 전자장비들은 니오를 한껏 미끄러뜨리며 공도에서 망나니 같은 주행을 일삼는 원시 북추적들에겐 눈엣가시 같겠죠. 하지만 장담컨대 막상 그런 틀딱들과 도심 레이스를 펼치면 틀딱들이 가로등에 박아 앞범퍼를 해먹거나 보행자 20명을 죽여 경찰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니오베는 결승점에 도착해 커피나 홀짝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빌어먹을 정도로 빨라서 몰다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인지 V10인지 그딴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지기 때문이죠.
파라곤 R은 럭셔리와 퍼포먼스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는 훌륭한 스포츠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만 달러를 더 투자하면 퍼포먼스라는 토끼를 잡다 못해 도륙을 내는 차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파라곤 S는 파라곤 R에게 부족했던 야수성을 약간의 스테로이드와 케타민으로 증폭시킨 망나니입니다. 이 차에 탑재된 W12 기통 엔진은 740마력을 발휘해 그 육중한 몸무게를 깃털처럼 날려버릴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조합돼 코너링마저 파라곤 R에 비견합니다. 이 차가 질주하는 꼴은 마치 수모 선수가 킥복싱을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더불어 2톤에 육박하는 몸무게는 길거리에 방해하는 시민들을 속도 손실 없이 아작낼 수 있어 사실상 200km를 움직이는 탱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 로스선토스에선 DAT가 도맡았지만 이제 DAT의 뒷좌석을 탈거한 버전의 파라곤 S가 더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웨스턴 카고밥 10년 넘게 갈고리 기믹으로 사랑받으며 각종 반입 반출용 특수 차량, 죄 없는 12차 라이너 탱크들을 운반해왔습니다. 그 카고밥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번 업데이트로 나온 아이언 뮬 때문이죠. 아이언 뮬은 100% 완벽하게 카고밥의 상해호환으로 등장해 카고밥의 일자리를 홀레당 뺏어먹어버렸습니다. 어디 경운기 엔진을 달아놓은 듯한 미약한 엔진에는 온데간데 없고 사이버트론에서 직수입해온 파워풀한 엔진이 탑재됐으며 프로펠러의 사이즈는 프랭클린의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두툼한 데다 카고밥이 못 드는 인서전투와 체르노버그도 한 손가락으로 들어올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카고밥을 부관 참시해버렸죠. 마치 라이즈가 나온 뒤 경락고에서 오징어 썩은 데나 풍기는 히드라처럼 카고밥은 퇴역군의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요즘 차들은 하나같이 병신입니다. 멀쩡한 차에 전기 모터를 끼얹어서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전부 똑같은 학교에서 배웠는지 대충 센터 패시아에 태블릿 PC를 박아놓은 다음 이걸 디자인 트렌드라고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동차 기능을 막아놓고 구독 서비스로 바꾸던가요. 이 모든 것들이 혁신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어떻게든 가난한 40대 가정에게서 삥을 뜯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 혁신은 이렇습니다. 가정용 고급 세단에 V8 5.0L 엔진을 강제로 쑤셔넣는 것이죠. 포시 라카마, 포탑 리무진 이후 제대로 나온 베네펙터제 세단이 포시 라카마는 우라만 엔진에서 뿜어나오는 무식한 힘을 그대로 뒷바퀴에 전달합니다. 때문에 악셀을 밟으면 하염없이 뒷바퀴를 흘려대 머슬카 같은 운동신경을 보이죠. 포실라카마는 그간 치사하게 아버지와 어머니만 즐기던 정통 베네펙터의 무식한 힘을 뒷좌석의 두 딸아이도 즐길 수 있게 만든 4인용 관짝으로 대단히 통제하기 힘들지만 멋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세단입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이온까지 프리패스로 통과가는 드리프트 튜닝도 존재하니 콩파츠를 팔아서 사기만 한다면 최고의 가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0년 만에 등장한 볼로칸. 보통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씨부리는 놈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쓰레기 같은 제품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볼로칸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볼로칸은 직원들 임금이나 체불하고 투자 자금으로 바우작 단타를 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들의 첫 전기차이자 스포츠카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볼로칸에서 출시한 이 차는 기둥의 선생들처럼 10년의 공백기를 가졌지만 그 10년 동안 결코 놀고 먹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듯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디자인은 물론이고 성능까지 완벽에 가까운 이 차는 주제넘게 스포츠카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티나게 팔려버렸죠. 물론 그 판매량 중 절대 다수는 국뽕 두 글자에 치해버린 코리안들이고 터보차저 달린 6기통 엔진이 들어있을 것 같은 외경가 다르게 엔진 룸을 열며 성정체성이 혼돈스러운 전기 모터가 있다는 게 흠이지만 최초로만 모터 소리는 무시하고 엣지라는 OST를 라디오로 틀면 그 즉시 근미래적인 디스토피아 세계로 입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놀랍게도 슈퍼카가 단 한 대 나왔습니다. 그 한 대마저 빠르긴 더럽게 빠르지만 생긴 건 몬터게임을 블루빛이 푸른 곰팡이 닮은 피피스트렐로 뿐이죠. 하지만 이는 서류상 그런 것이고 파라곤 S와 니오베처럼 말만 스포츠카의 녀석들이 판쳤던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엔 벤시 GTS가 있습니다. 사보타지 요원의 티저와 함께 그 앙큼한 모습을 살짝 보여준 벤시 GTS는 사람들이 기대해 그 이상을 보여주며 GTA5 스포츠카계의 별이 되었습니다. 기본 외모도 잘생긴 것은 물론이요, 계절 항목은 다양하고 각종 변태 성능을 해결하기 적절했으며 최고 속도는 220km로 훌쩍 넘기며 진짜 미국 차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식하게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코너링마저 불화를 탁칠 정도로 월등해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탄성이 절로 나오는 마법을 선사했죠. 글자 그대로 까고 싶어도 깔 부분이 없는 완벽한 차로 GTA5의 마지막 대형 업데이트를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2024년 카 오브 더 이어 브라바도 벤시 GTS입니다.